I는 첫 번째 문제가 그래? 623번으로 갔습니다. 623번 문제는 다음에서 A라는 지점에 출발해가 이거 맞죠? A에서 출발해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갈 때 최단 거리로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을 통해서 간 게 최단 경로인가 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이렇게 가면 칸수가 늘어나는 거지. 이런 최단 거리가 아닌 거죠. 최단 거리는 6칸 이동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한다면 길이 이 부분이 길이 없어가지고 좀 말썽인 거네.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때는 A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야? A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야? A에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야? 방금 전에 1 더해서 2라고 계산해도 되겠다. A에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죠? 이렇게 반드시 가는 거 한 가지죠. A에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야? A에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야? 그거는 이 점 옆에 이 점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방금 직전의 경우의 수 1, 2 더해서 세 가지로 해도 되는 거네. A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잖아요. 이거는 A에서부터 이 점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가는 접근 방법밖에 없어. 위로 왔을 때는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점의 개수 두 가지를 그대로 승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겠다. 이 점까지 오는 건 몇 가지야? 네, 1, 3 더해서 네 가지. 이 점은 다섯 가지. 이 점은 답은 이거 말고 6건으로 다 칸이 쳐져 있다고 한다면 해설지가 막 복잡하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숫자는 방금처럼 세는 게 제일 빨라. 그래서 막 다른 선들, 보조선들 연결해서 이게 있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이렇게 푸는 풀이는 별로 좋은 풀이가 안 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3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누구 용원이도 모르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냐? 똑같은 거였어요? 네. 자, 630번 맞죠? 630번에서 전개했을 때 전개식에서 S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S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으려면 S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요 녀석과 이것들을 곱했을 때만 S가 나오는 거고 R하고 곱한 녀석이 거면 S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S랑 곱해서 나오는 항들 중에 이 밑줄 친 녀석한테 S만 곱해준 녀석이 우리가 구하는 항의 개수인 거고 여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세 가지 여기 있는 녀석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네 가지 여기 있는 건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두 가지였을 때 지금 이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을 곱하게 되면은 전개했을 때 어떤 항들이 있냐면 X, B, P 이런 항들이 존재하거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한 게 하나의 항이 되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3개, 4개, 2개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항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 이해됐을까? 두 번째 거는 앞에 거하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전개식에서 동류항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돼. 동류항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것들은 PQR, A, B, C를 상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여기는 모든 문자는 전부 다 변수야. 변하는 녀석이야. 다 문자들이야. 숫자가 아니야. 동류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YQ라고 하는 녀석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YA, YB, YC만 존재하니까 같은 문자가 없어. 그래서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전개한 녀석은 항이 몇 개 있지?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곱하면 6개 항이 있나?
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상을 만들 9개 항이 있거든? 근데 가운데가 백이라고 해서 뭔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동형이 없으니까 지워지지 못해. 동형이 없으니까 지워지지 못해. 그래서 앞에 항도 모두 존재하고 뒤에 항도 모두 존재해서 모든 항의 개수는 15개 항이 존재하게 돼. 이해된 거 맞을까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9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49번으로 갑니다. 용원이는 푼 것 중에 모르는 거 없어? 47번. 용이도 지금 질문 없어? 자, 47번으로 갔습니다. A, B 두 명의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탁구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많네. 나도 탁구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잘 못 치는데 좋아했어. 자, 탁구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첫 경기에는 A가 이긴 횟수가 첫 경기부터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항상 많거나 같도록 유지하면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처음 7일 동안의 경기를 치른 결과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겠네. 이거 까다롭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그 방법을 생각 못하겠으면은 일일이 풀던지. 이게 그지 같은 상황이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지금 결과적으로 A 입장에서 4승 3패였으면 좋겠다고? 비기는 건 없나 보지? 무조건 승자가 결정되는 모양이야. 그러면 4승 3패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날은 무조건 누가 이겨야 돼? 첫날은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두 번째 날은 A가 이겨도 되는데 B가 이겨도 되냐? 그 두 번째 날까지는 2승 빵패, 1승 1패. 이런 거 맞아요? 세 번째 날은 A가 이겨도 되고 B가 이겨도 되나? 그러면 3승 아니면 2승 1패? 그런데 A, B였을 때는 그 다음날은 무조건 A가 이겨야 되나? B가 이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1승 2패가 돼서 B가 승이 더 많아져 버리잖아. 된 거 맞죠? 그럼 처음에는 아이씨 너무 밑에서 그랬다. 어이씨 배고파. A가 이겨도 돼? B가 이겨도 돼? 이것도 A가 이겨도 되고 B가 이겨도 되나? 이것도 A가 이겨도 되고 B가 이겨도 되니?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A면 이미 4승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B가 이겨야 되는 거지. A가 3승 1패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A가 이겼으면 무조건 다 B가 이겨야 되는 거고 여기서 B가 이겼으면 A가 한 번 더 이겨도 돼? 3승 3패였을 때는 그 다음 무조건 A가 이겨야 되겠지. 아이고야 늘어나라. 어떻게 하는 게 늘어날까?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갔나? 다시 가. 자, 여기까지는 3승 1패였나? 3승 1패였으니까 A가 와도 되지. A가 왔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B. 그 다음 지금까지는 몇 승 몇 패야? 3승 1패였지. 그럼 BAB도 되나? BBA도 되니? ABB였으면은 A가 와도 되고 B도 와도 되는데 A가 3개였으니까 A가 와도 되고 B도 와도 되나? 근데 이때는 무조건 B만 와야 되니? 아이쇼 칸에 안 맞췄어가지고 헷갈린다. A 다음에 AB가 다 올 수 있는데 그때 무조건 B가 와야 되고 이때 무조건 A가 와야 되겠네.
이때는 무조건 A가 두 번 와야 되나?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가 지금까지 세 번 이겼으니까 A가 있으면 앞으로는 전부 다 BB. A가 세 번, B가 두 번이었으니까 AB가 와도 괜찮고 AB 이건 BA? 지금까지는 몇 승 몇 패야? 2승 2패? 2승 2패면은 무조건 A가 와야 되나? 아까 체크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실수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다 쓴 다음에 체크한 거 실수한 거 체크하자. 지금까지는 3승 2패 3승 2패였으니까 A, B가 올 수 있고 4승 2패였으니까 B가 와야 되고 3승 3패였으니까 A가 와야 되겠네. 선생님 이 중에 실수한 거 있어. 중간에 여기 이 부분에서 실수한 거 같거든 지금. 첫 번째 줄은 항상 A가 더 많이 이겼어. 상관없어. 두 번째 줄도 여기까지 3승 2패 4승 2패 상관없어. 3승 3패 상관없고 3승 2패 4승 2패 상관없고 3승 3패 상관없고 이게 문제네. B가 오면 3승 2패가 돼버리지. A가 두 번, B 세 번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가지수를 지금 수용도로 문제를 풀었고 상황이 복잡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이 상황은 다르게도 풀 수 있는데 상황이 복잡해서 수용도로 풀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용이 할 말 하세요. 14? 하나 더 지워버렸다.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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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걸 지워버렸어 아까. 14개? 40. 45번으로 왔습니다. 45번은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지금 4라고 합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4고 높이에 까지 5가 되는 원기둥 모양의 수조에 4분의 3만큼의 물이 차 있습니다. 근데 수조의 부피의 값이 파이, 3파이, 4파이인 돌을 적어도 하나씩 동시에 가라앉혀서 수조의 물이 넘치지 않게끔 가득 차게 하려고 합니다. 수조에 돌을 넣는 방법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 좀 구하려고. 밑넓이의 값은 16파이, 높이의 값은 5, 80파이가 부피인가? 이거 맞아요? 전체 원기둥의 부피는 80파이인데 4분의 3만큼만 차있기 때문에 60파이까지만 채워져 있는 건가? 그럼 남은 여력이 20파이만큼의 공간이 비어있겠네? 그럼 이것들의 돌을 각각 집어넣어서 20파이까지만 채울 수 있는 거지? 넘치지 않아야 되니까. 넘치지 않게끔 돌을 넣는 방법을 구하라고 한 거지. 돌을 넣는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몇 개를 넣었으면 좋겠는지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된 거 맞아요? 안 넣을 수도 있지. 파이라고 하는 돌을 안 넣어도 상관없잖아. 어떤 한 돌을, 아니구나. 적어도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안 넣을 수는 없구나. 다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넣어야 되는 거네.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거는 이걸 x개, 이걸 y개, z개 넣는다고 한다면 파이 x 더하기 3파이 y 더하기 4z 4파이 z의 값이 20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물이 안 넘칠 것 같다. 그래서 x 더하기 3y 플러스 4z의 값이 2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x하고 y하고 z의 정체는 하나 이상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체가 자연수입니다. 됐죠? 보통 z의 값부터 가정해서 풀어야 됩니다. 개수가 큰 것부터 가정하려고 합니다. z의 값이 제일 작은 자연수 1이라고 한다면 x 더하기 3y의 값은 20보다 작거나, 아니구나, 1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제 y 값부터 가정해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쌤이 구하는 건 xy 수수상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y가 1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은 누구야? x는 13 이하야? 그러니까 이건 13가지인가? y의 값이 2라고 한다면 x의 값은 10 이하? 10개? y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은 7 이하? 4라고 한다면 4 이하? 5라고 한다면 1? 이제 몇 개 없겠다 이제. z의 값 2라고 한다면 x 더하기 3y의 값은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y의 값이 1이었을 때는 9개? y의 값이 2라고 한다면 3이라고 한다면 4라고 한다면 불가능? z의 값이 3이었을 때는 x 플러스 3y의 값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y가 1이라고 한다면 5개, y의 값 2라고 한다면 2개, y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불가능? z의 값이 4인 게 마지막인가? z값 4라고 한다면 x 플러스 3y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y가 1 나오는 x의 값은 1개, 더 이상 없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한 개수가 답이야. 더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 친구 맞을까요?